정년퇴직 후 평온한 노년을 꿈꾸던 68세 이정수. 45년을 함께한 아내 박영희 66세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뀐다. 처음엔 내가 누구지? 라는 아내의 질문에 당황하던 남편은 점차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같은 질문을 20번 반복하는 아내, 밤마다 집을 나가려는 아내, 남편을 모르는 아내. 하지만 그 속에서 남편은 발견한다. 50년 전 첫 데이트 장소를 기억하는 아내를, 자장가를 부르면 미소 짓는 아내를, 손을 잡으면 안정되는 아내를. 이 일기는 한 남자가 돌봄을 통해 사랑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자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예요? 아내가 45년을 함께 산 우리 집 거실에서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저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다.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정년퇴직 후 3년째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아내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니, 평범한 줄 알았다. 영희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내는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지난 3개월간 조금씩 이상했던 것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냉장고에 핸드백을 넣어두는 것, 친구들 이름을 헷갈려하는 것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 이름은 이정수. 68세. 34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퇴직했다. 교직 시절 일기 쓰기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다.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일기를 쓰기로 했다. 66세 아내 박영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의사는 말했다. 초중기입니다. 앞으로 2-3년 정도는 기억이 점차 사라질 겁니다. 2-3년. 우리에게 남은 온전한 시간이 그것뿐이라니. 딸 지원이는 요양원 팸플릿을 건넸다. 아빠도 이제 70이 다 되셨어요. 둘 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지원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다. 무엇보다 45년 전 결혼식 날 영희에게 했던 약속이 있다. 아프나 건강하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일기는 아내를 돌보는 기록이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한 45년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내의 기억이 사라져도 내 기억 속에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생생하다. 1978년 봄, 대학가 다방에서의 첫 만남. 1979년 가을, 작은 교회에서의 결혼식. 1984년, 첫 딸 지원이를 낳던 날의 벅찬 기쁨. 오늘 아침, 아내가 또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45년간 사랑한 남자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남자고.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 일기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아내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져도 나의 기억 속에서 아내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상쾌했다. 68세가 되니 새벽잠이 없어져서 요즘은 아내보다 항상 먼저 일어난다. 커피를 내리고 아내가 챙겨 먹어야 할 혈압약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45년간 반복한 우리 부부의 아침 루틴이다. 7시 30분.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영희야, 커피 식기 전에 마셔. 나는 평소처럼 말했다. 그런데 아내가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처음 와본 집처럼. 그리고 물었다. 당신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잖아. 20년 넘게 산 집인데.
하지만 아내 얼굴에는 농담기가 전혀 없었다.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 그러네요. 우리 집이구나.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5분 후 또 물었다. 당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야. 아, 월요일. 그럼 내가 학교 가야 하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내는 5년 전에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은퇴했다. 그 사실을 잊었다는 건가? 영희야, 당신 은퇴한 지 5년 됐잖아. 어머, 그랬구나. 내가 왜 그랬지? 아내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아침 식사 중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아내가 밥상 위에 놓인 혈압약을 보더니 물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 혈압약이지. 매일 먹잖아. 내가 혈압이 있어요? 10년 넘게 매일 아침 먹던 약이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으려 했다. 영희야, 그거 리모컨이야. 나는 황급히 달려가 아내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았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냉장고를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 왜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이상해요.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요즘 날씨가 춥다 더웠다 해서 그래.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다. 지난 3개월간 조금씩 이상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친구 이름을 헷갈려 하는 것. 오후 3시, 아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인터넷에 기억력 감퇴, 건망증을 검색해봤다. 화면에 뜬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치매, 알츠하이머, 조기 증상. 아니야. 설마, 우리 영희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 더 늦기 전에.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어제 아침 일찍 동네 신경과에 전화를 걸었다. 접수 직원이 물었다. 어떤 증상이신가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내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아요. 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혹시 치매 검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치매. 그 단어를 타인의 입에서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오전 10시 예약이었다. 아내에게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만 했다. 치매 검사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왜 갑자기 병원을 가요? 나 어디 아픈 데 없는데? 아내는 불만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요즘 둘 다 나이 드니까 정기검진 받아야지. 나도 같이 받을 거야. 병원 대기실은 우리 또래 노인들로 가득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보호자 손에 이끌려온 어르신들.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도 저들과 같은 처지가 된 건가? 이정수님, 박영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다. 진료실 문을 열자 50대로 보이는 여자 의사가 미소로 맞았다. 책상 위 명패에는 신경과 전문의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의사가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내가 대신 말했다. 3개월 전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까운 사람 이름도 헷갈려 해요. 그제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려 했고 우리 집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박영희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4월 5일?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이요. 좋아요. 그럼 제가 단어 3개를 말씀드릴 테니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따라해보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아내는 잘 따라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빠, 괜찮잖아? 의사는 계속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림 그리기, 시계 보고 시간 말하기 등을 시켰다. 아내는 더듬거리며 대답했고 간혹 틀리기도 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3개 기억나세요? 아내 얼굴이 굳었다. 비행기.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이마에 손을 얹고 애써 기억해내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MRI 촬영과 혈액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길, 아내가 내 팔을 꽉 잡으며 물었다. 당신, 나 치매인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야. 걱정 마.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일주일이 마치 한 달처럼 길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기도했다. 제발 아니길. 그냥 단순한 건망증이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뿐이었다. 오늘 오후 2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아내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20분이 평생 같았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정수님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김지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앉자 의사는 화면을 돌려 MRI 사진을 보여줬다.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해마라는 부위인데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정상인에 비해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검은 뇌 사진 속에 하얀 부분들이 보였다. 의사 말로는 그게 뇌가 위축된 부분이라고 했다. 아내의 머릿속이 저렇게 변해가고 있었다니. 혈액 검사 결과도 알츠하이머병을 시사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박영애님은 알츠하이머병 초중기로 진단됩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알츠하이머, 치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진단을 받으니 다른 문제였다. 옆에서 아내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남았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알츠하이머는 개인차가 큽니다. 하지만 초중기 진단이라면 앞으로 2-3년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도움이 필요해질 거예요. 2-3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그것뿐이란 말인가? 치료는, 완치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알츠하이머를 완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처방전과 함께 여러 안내 책자를 건넸다. 알츠하이머 환자 돌보기, 치매 가족을 위한 안내서, 요양시설 정보. 두툼한 책자들이 손에 묵직했다. 데이케어 센터 이용도 고려해보세요. 환자분께도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고 보호자분도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보호자. 이제 나는 남편이 아니라 보호자가 된 건가?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아내가 갑자기 멈춰섰다. 당신, 미안해요. 아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내가 짐이 될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 노년이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아내를 꽉 안아주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45년 함께 했잖아. 아프나 건강하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기억하지? 우리 결혼 서약. 아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 있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34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에게 일기 쓰기를 강조했지만 정작 나는 한 번도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다. 오늘부터 쓰기로 했다. 아내의 기억이 사라져도 내 기억 속에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남기고 싶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밤 11시. 공책을 펼쳤다. 하얀 첫 페이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쓰는 일기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관절염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2023년 4월 12일. 날짜를 쓰고 나니 손이 멈췄다. 무엇을 써야 할까? 오늘 받은 진단? 아내가 울던 모습? 앞으로 다가올 고통? 너무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34년간 국어 교사로 살면서 학생들에게 일기 쓰기를 강조했다. 일기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솔직하게 써라.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 꾸밀 필요도 없다. 늘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내가 쓰려니 막막했다. 문득 아내가 침대에서 작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는 것 같았다. 오늘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나도 힘든데 정작 당사자인 아내는 오죽할까? 나는 펜을 다시 들고 썼다. 오늘 아내 영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한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흘렀다. 68년 인생에서 운 적이 손에 꼽는데 요 며칠 사이에 얼마나 우는지 모르겠다. 휴지로 눈물을 닦고 계속 썼다. 의사는 2-3년이라 했다. 아내의 기억이 온전할 시간이 그것뿐이라는 뜻이다. 45년을 함께 산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을까?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도 있을 것이다. 1978년 봄이 떠올랐다. 대학가 다방 청춘에서 영희를 처음 만난 날. 친구 소개로 만난 맞선이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앉았다. 차를 주문하고 어색하게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교육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에요. 영희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나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1년 후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했다. 손님은 50명도 안 됐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2박 3일. 돈이 없어서 여관에 묵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당신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거죠? 첫날 밤 영희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당연하지. 아프나 건강하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이다. 펜을 다시 들었다. 일기를 쓰기로 한 이유는 간단하다. 아내의 기억이 사라져도 나는 우리의 45년을 기억하고 싶다. 이 일기는 아내를 위한 기록이자 나 자신을 위한 기록이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기록하며 버텨보려 한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다.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다. 공책을 덮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내일부터는 매일 쓰리라.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침대에 누우니 아내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잠결에도 내 존재를 느끼는 걸까? 나는 아내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진단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으로 아리세트라는 알약한 알씩. 의사 말로는 병의 진행을 늦춰준다고 했다. 완치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아내가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챙긴다. 오늘 아침 7시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다.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다. 당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야. 아, 화요일. 그럼 오늘 뭐 하는 날이었지? 아내는 자꾸 묻는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처음엔 답답했다. 방금 말했잖아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참았다. 아내 잘못이 아니니까. 특별한 날 없어. 그냥 화요일이야. 10분 후 아내가 또 물었다. 당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화요일. 15분 후 또 같은 질문.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침 식사 후 아내에게 약을 건넸다. 혈압약과 알츠하이머 약. 아내는 약을 보더니 물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약이야. 매일 먹어야 해. 나 어디 아파요? 매일 먹는 약인데도 매번 물어본다. 나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설명했다. 혈압 관리하고 기억력에도 좋은 약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먹었다. 5분 후 식탁에 놓인 약통을 보며 또 물었다. 이게 뭐예요? 오전 10시 아내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어디가? 장 보러 가야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제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봤다. 냉장고는 가득하다. 하지만 아내는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장 봤어. 냉장고 열어봐. 아내가 냉장고를 열었다. 가득한 식재료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랬나? 내가 기억을 못하네. 아내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오후 2시 딸 지원이가 전화했다. 아빠, 엄마 어때요? 응, 약 먹고 있어. 근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네. 힘드시죠? 데이케어 센터 알아보세요. 아빠 혼자 감당 못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 저녁 7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내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웃었다. 맛있네요.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아내는 물었다. 당신, 우리 언제 결혼했어요? 45년 전 일이다. 벌써 잊었다. 1979년이야. 가을에. 그럼 우리 아이는 있어요? 순간 숨이 막혔다. 딸 지원이를. 40년을 키운 딸을 잊었다는 말인가? 지원이 있잖아. 우리 딸. 아, 지원이. 맞다, 지원이. 아내는 기억해낸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는 금방 잠들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계속 이럴까? 점점 더 심해질까? 일어나서 일기를 썼다. 오늘 아내가 같은 질문을 22번 했다. 세어봤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참았다. 아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저녁에 웃던 아내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조금 더 참을 수 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저 달도 우리 부부를 보고 있을까? 내일은 더 나을까?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내가 같은 질문을 20번 넘게 했다. 공책에 정자를 그으며 세었다. 왜 샜는지 모르겠다. 화가 나서였을까?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싶어서였을까? 당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첫 번째는 오전 7시.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화요일이야. 두 번째는 7시 15분. 화요일. 세 번째는 7시 30분. 화요일이라고 했잖아.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네 번째는 8시.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답했다. 화요일. 점심때까지 10번을 물었다. 나는 똑같이 10번을 대답했다. 하지만 11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화요일이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아내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이상해요. 당신한테 왜 자꾸 물어보는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내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병에 화를 내야 하는데. 나는 황급히 아내를 안아줬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아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 오후 2시, 아내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담배를 끊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오늘만큼은 피우고 싶었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왜 우리 집만 이 모양일까?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원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거짓말. 힘드시죠? 데이케어 센터 알아봤어요. 주 3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직은 괜찮다니까.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전화 너머로 지원이가 숨죽이는 게 느껴졌다. 아빠도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도움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원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예민했어. 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갔다. 아내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TV도 안 켜고 그냥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희야, 뭐해? 아내가 나를 보더니 물었다. 당신, 화났어요? 아니야. 안 화났어. 거짓말. 아까 소리 질렀잖아요. 내가 자꾸 같은 말해서 짜증나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가 자기 상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게 더 슬펐다. 아니야.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랬어. 미안해.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당신도 힘들죠. 나 같은 사람 돌보느라. 요양원 보내도 돼요. 나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보내. 우리 집에서 함께 살 거야. 그날 저녁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다. 꽃이 예쁘네요. 화단에 튤립이 피어 있었다. 빨강, 노랑, 분홍. 아내는 꽃을 보며 활짝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예쁘지? 네. 당신, 저 꽃 이름이 뭐예요? 튤립이야. 튤립. 예쁜 이름이네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내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어제도 내일도 없다. 오직 지금뿐. 그렇다면 나도 지금을 살아야 한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아내에게 소리쳤다. 평생 후회할 일이다. 하지만 산책하며 깨달았다. 아내에게는 현재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 아니, 더 잘해야 한다.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새벽 2시 30분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내가 없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다. 아내가 외출복을 입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신발도 신고 가방도 들고. 영희야, 어디 가는 거야? 아내가 돌아보며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학교 가야죠. 늦었어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학교. 아내는 5년 전에 은퇴했다. 하지만 지금 아내 머릿속에는 양호교사로 일하던 시절이 생생한 것 같았다. 영희야, 지금 새벽 2시 반이야. 학교 갈 시간 아니야. 거짓말. 밖이 환한데요. 해가 떴잖아요. 아내는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황급히 아내 손을 잡았다. 영희야, 진정해. 박 봐. 깜깜하잖아.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관 유리창 너머를 봤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이상하네. 분명 해가 떴는데. 아내 목소리가 떨렸다.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졌다. 학교는 은퇴했어. 5년 전에. 이제 학교 안 가도 돼. 은퇴? 내가?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나는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왔다. 예전에 어디선가 읽었다. 따뜻한 음료가 진정 효과가 있다고. 천천히 마셔. 괜찮아. 아내는 우유를 마시며 조금씩 진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당신, 나 왜 이래요? 낮이랑 밤도 구분 못하고. 피곤해서 그래.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다.
병원에서 들었다. 치매 환자들은 해질녘이나 밤에 더 혼란스러워한다고. 해질녘 증후군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아내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손을 잡아줬다. 10분쯤 지나자 아내가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아내가 혼자 밖으로 나갔다면, 다음 날 아침 딸 지원이에게 전화했다. 어젯밤에 엄마가 새벽에 집 나가려고 했어. 뭐라고요? 아빠, 위험해요. 현관문에 잠금장치 달아야 해요. 그건 아내를 가두는 것 같아서. 아빠, 엄마 안전이 먼저예요. 밤에 혼자 나가시면 어떡하려고요? 지원이 말이 맞았다. 나는 그날 오후 철물점에 가서 현관문 보조 잠금 장치를 샀다. 문 위쪽 높은 곳에 설치했다. 아내 손이 닿지 않는 높이였다. 설치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제는 가둬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저녁 무렵 아내가 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현관문 쪽을 자꾸 쳐다봤다. 어디 가고 싶어? 집에. 집에 가야 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에요. 우리 집은 따로 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내의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지금 아내 머릿속에는 살아계시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 손을 꽉 잡았다. 조금만 있다가 가자.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럼 언제 가요? 내일. 내일 가자. 약속해요? 응, 약속해.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 일기를 썼다. 오늘 현관문에 자물쇠를 달았다. 아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아내의 자유를 빼앗은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걸까? 매일 밤이 두렵다.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 창밖을 봤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2023년 5월 7일 일요일. 오늘 딸 지원이가 집에 왔다. 두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반찬을 해왔나 싶었는데 아니었다. 거실 식탁에 펼친 건 요양원 팸플릿 3장이었다. 아빠, 이거 좀 보세요. 팸플릿 표지에는 환하게 웃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다. 행복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24시간 전문 케어. 가족 같은 따뜻함. 그럴싸한 문구들이 가득했다. 지원아, 이게 뭐냐? 아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밤에 엄마 배회하시잖아요. 아빠도 밤잠 못 자고. 이러다 둘 다 쓰러져요. 지원이 목소리에는 걱정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아직 건강하다. 아빠, 일은이에요. 일은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요? 끝까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내 의지는 확고했다. 지원이가 한숨을 쉬었다. 여기 보세요. 이 요양원은 집에서 20분 거리예요. 매일 면회 갈 수 있어요. 간호사도 상주하고 치매 환자 전문 프로그램도 있어요. 엄마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원이는 팸플릿을 펼치며 열심히 설명했다.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보였다. 넓은 거실, 밝은 식당, 정원이 있는 산책로.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월 250만 원이요. 그런데 아빠 연금이랑 엄마 연금 합치면 250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우리 부부 연금을 다 합쳐도 월 280만 원이다. 요양원비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밖에 안 남는다.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탤게요. 그러면 안 돼. 나는 버럭 소리쳤다. 지원이도 두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 대학 등록금에 학원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아빠, 너희한테 손 벌릴 순 없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순간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다. 우리 부부 이야기를 들었는지 불안한 표였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원이가 황급히 팸플릿을 치웠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식탁에 남은 팸플릿 한 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요양원. 나 보내려는 거예요? 아내 손이 떨렸다. 나는 얼른 아내 손에서 팸플릿을 빼앗았다.
아니야. 그냥 정보 보는 거야. 안 보낼 거야. 거짓말. 나 짐이 됐죠. 그래서 버리는 거죠. 아내가 울기 시작했다. 지원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 더 편하시라고. 내가 편한 건 집이에요. 우리 집. 당신이랑 있는 게 좋아요. 아내가 내 팔을 꽉 붙잡았다. 마치 붙잡지 않으면 어디론가 끌려갈 것처럼. 지원이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내를 달래고 재운 후 나는 거실에 남은 팸플릿을 봤다. 환하게 웃는 노인들, 깨끗한 시설, 전문 케어. 솔직히 혹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4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작은 교회, 손님 50명, 친구가 빌려준 턱시도. 목사님이 물었다. 아프나 건강하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 약속을 지킬 때다. 팸플릿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일기를 썼다. 오늘 딸이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다. 거절했다. 아내는 우리 집에서 내 곁에서 살 거다. 힘들어도 지쳐도 그게 내가 할 일이다. 45년 전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지원이와 싸운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전화도 문자도 없다. 평소 같으면 하루가 멀다고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연락하던 딸이었는데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 오늘 아침 사위가 전화했다. 지원이 남편 민수다. 아버님, 저 최민수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지원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님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버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버님도 이제 일흔이시잖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작년엔 당뇨 진단도 받으셨고. 맞는 말이었다. 요즘 허리가 자주 아프다. 아내를 부축하다 보면 하루 종일 쑤신다. 당뇨약도 먹고 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난 아직 괜찮아. 아버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버님이 문을 닫으시면 도움 필요 없어.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한다.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후회했다. 민수는 잘못이 없는데 그저 아내 걱정에 전화한 것뿐인데.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원이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빠,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지원이는 거실에 케이크를 놓고 나를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나 보다. 아빠, 저 이기적인 딸이죠? 무슨 소리야? 제 편한 거 생각해서 엄마 요양원 보내자고 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하고. 지원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네가 걱정해서 그런 거 아빠도 알아. 그럼 왜 그렇게 화내셨어요? 미안하다.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뭐가 맞는 건지. 침묵이 흘렀다. 지원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 타협안이 있어요. 타협안? 데이케어 센터요. 낮에만 엄마 맡기는 거예요.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데려오고 밤에는 집에서 아빠랑 같이 주무시고. 그게 얼마나 하는데? 월 80만 원이요. 주 5일 하루 6시간. 요양보험 적용받으면 더 싸져요. 80만 원. 요양원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거기서 뭐 하는데? 미술치료, 음악치료, 신체활동, 인지훈련. 엄마 같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래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대요. 그때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다. 지원이 왔어? 우리 딸? 아내 얼굴이 환해졌다. 지원이를 알아봤다. 요즘 자주 잊어버리는데 오늘은 기억하는 것 같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원이가 아내를 안아줬다. 아내도 딸을 꽉 안았다. 우리 딸 왔네. 손주들은? 학원 가고 없어요. 다음에 데려올게요. 그래. 우리 손주들 보고 싶네. 지원이가 케이크를 꺼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 아내가 좋아하는 거다. 엄마, 우리 케이크 먹어요. 셋이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아내가 케이크를 한 입 먹더니 웃었다. 맛있다. 딸이 사온 거라 더 맛있네.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혼자 다 하려는 게 오만이었을까?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닐까? 지원이가 가고 난 후 일기를 썼다. 오늘 딸과 화해했다. 데이케어 센터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린다.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2023년 5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다. 데이케어 센터가 9시에 시작이라 8시 30분까지 데려다 드려야 한다. 설명회 때 들었다. 첫날은 보호자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옷을 입혔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아내가 좋아하던 옷이다. 오늘 어디 가요? 좋은 곳이야.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거 하고. 나 혼자 가요?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저녁에 데리러 올게. 아내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나도 불안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적이 있었나? 아내가 학교에 출근할 때도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센터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행복한 노년 데이케어 센터. 3층 건물이었다. 깨끗해 보였다. 현관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맞아줬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박영희 어르신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김미영입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아내 손을 잡았다. 아내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르신, 여기서 재미있게 보내실 거예요. 친구분들도 많이 계세요. 1층 프로그램실로 안내받았다. 넓은 공간에 어르신 15명 정도가 있었다. 모두 아내 또래였다.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아내를 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3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한 분이 아내를 보며 말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다. 선생님이 색연필과 도화지를 나눠줬다. 오늘은 봄 풍경을 그려볼까요?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그리세요. 아내가 색연필을 들더니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다른 어르신이 말을 걸었다.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내게 다가왔다. 아버님, 이제 가셔도 돼요. 5시에 오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시죠? 걱정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나는 아내를 한 번 더 봤다. 아내는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를 찾지 않았다. 왠지 서운했지만 동시에 안심이 됐다. 센터를 나와 버스를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다. 집에 도착하니 오전 10시. 텅 빈 집이 낯설었다. 거실에는 아내가 어제 보던 TV 리모컨이 그대로 있었다. 식탁에는 아내가 마시던 커피잔이 있었다. 아내 없는 집은 집이 아닌 것 같았다. 청소를 했다. 빨래를 했다. 점심을 먹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아직 4시간이 남았다. 오후 3시, 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그냥 사진 보내드리려고요. 문자로 사진이 왔다. 아내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아내가 행복해 보였다. 오후 5시 정각, 센터에 도착했다. 아내가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늦었어요. 아내가 반가워하며 내 팔을 잡았다. 마치 일주일 만에 만난 것처럼. 어땠어? 재미있었어? 응. 뭐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나 오늘 혼자 집에 있었어요?
아니야. 좋은 곳 다녀왔잖아. 그랬구나. 당신은 뭐 했어요? 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힘들었겠네요. 미안해요. 나는 아내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저녁에 일기를 썼다. 오늘 아내를 처음 데이케어 센터에 맡겼다. 불안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내도 나도. 아내가 웃는 사진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다.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이다.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새벽 4시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에서 깼다. 허리였다. 어제 아내가 넘어질 뻔해서 얼른 부축했는데 그때 삐끗했나 보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퍼졌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다.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10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다. 무리하면 재발한다고 의사가 경고했었다. 그동안 조심했는데 요즘 아내를 부축하고 목욕시키고 하다 보니 무리가 갔나 보다. 어떻게든 일어났다. 아내 아침 약을 챙겨야 한다. 데이케어 센터는 주말에 쉬니까 오늘은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한다. 거실로 나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부엌까지 갔다. 커피를 내리려 했지만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다. 영희야, 오늘은 빵 먹자. 냉장고에서 우유와 식빵을 꺼냈다. 토스트기에 식빵을 넣고 아내 약을 준비했다. 혈압약, 알츠하이머 약, 내 당뇨약도 꺼냈다. 그때 아내가 침실에서 소리쳤다. 당신, 빨리 와봐요. 놀라서 침실로 뛰어갔다. 아니, 뛰려고 했다.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침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아내가 물컵을 쏟은 것 같았다. 아내는 물웅덩이 옆에 서서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내가 쏟았나 봐요.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닦을게. 허리를 굽혀 걸레를 집으려는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 당신. 아내가 다급하게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전화기 좀 가져다 줘. 아내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거실 탁자 위에. 아내가 거실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디 있어요? 못 찾겠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다. 영희야, 지원이 집 전화번호 알지? 전화해. 지원이가. 누구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딸을 잊었다. 완전히 잊었다. 우리 딸이야. 딸.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생각이 안 나요. 2시간 동안 침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내가 어떻게든 전화기를 찾아왔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이에게 전화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지원아, 아빠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 허리가. 뭐라고요? 지금 가요. 30분 후 지원이가 도착했다. 사위 민수도 함께였다. 둘이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민수차로 응급실에 갔다. 엑스레이 결과 디스크가 재발했다고 했다. 의사는 말했다.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허리 굽히지 마시고. 그럼 아내는 어떡해요? 보호자가 필요하시겠네요. 보호자. 나도 이제 보호자가 필요한 신세가 됐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깨달았다. 나도 늙었구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지원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도움 받으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고집 부릴 힘도 없었다.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2주 만에 일어났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물리치료와 약 덕분에 걸을 수는 있게 됐다. 그동안 지원이가 매일 와서 아내를 돌봐줬다. 아침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데이케어 센터 등하원. 미안하고 고마웠다. 오늘은 지원이가 쉬는 날이라고 했다. 아빠, 오늘은 엄마랑 단둘이 시간 보내세요. 딸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내와 단둘이 나가는 게 얼마만인가? 한 달? 아니, 더 됐을 것이다. 진단받은 후로 늘 불안해서 멀리 못 갔었다. 영희야, 오늘 나가자. 어디? 옛날 우리 자주 가던데. 버스를 타고 대학가로 갔다. 45년 전 우리가 만나던 그곳. 많이 변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섰고 새로운 카페들이 생겼다. 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간판이 보였다. 다방 청춘. 놀랍게도 아직 그대로 있었다. 간판은 낡았지만 50년 전 그대로였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난 곳이야.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실망스러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창가 자리, 우리가 앉았던 그 자리는 그대로였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 저기 앉자.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50년 전 그날처럼 레몬차 2잔을 주문했다. 그때도 아내가 레몬차를 시켰었다. 당신 여기 처음이에요? 아내가 물었다. 역시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야. 우리 50년 전에 여기서 만났어. 처음 만난 날. 50년 전? 응. 1978년 4월. 친구 소개로 맞선 봤지. 넌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입고 왔었어.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나 기억 안 나요. 괜찮아. 내가 기억하니까. 차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아내가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요. 그때도 그렇게 말했어. 레몬차 맛있네요라고. 문득 아내가 웃었다. 당신, 그때 엄청 떨었죠? 순간 심장이 멎었다. 기억하는 건가?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신이 떨떨하게 앉아있던 게. 맞아. 나 엄청 떨었어. 너무 예뻐서. 아내 뺨이 붉어졌다. 66세 할머니가 수줍어하는 모습이 50년 전 그 처녀와 똑같았다. 우리 그날 뭐 이야기했어요? 교육 이야기. 너도 나도 선생님 되고 싶다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꿈이라고. 그랬구나. 3시간 넘게 이야기했어. 해질 때까지. 밖에 가로등 켜지는 것도 몰랐지.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나 좋아했어요? 미친 듯이. 지금도? 지금도.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당신 기억 못할 때 많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아내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영희야, 네가 날 못 알아봐도 괜찮아. 내가 널 기억하니까. 네가 우리 45년을 못 기억해도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니까.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사랑한다.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다. 결혼 후엔 잘 안 했던 말. 쑥스러워서, 표현에 서툴러서. 나도 사랑해요. 당신이 누군지 잊어도 이 마음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50년 전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또 물었다. 당신, 오늘 우리 어디 갔었어요? 특별한 곳.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곳. 좋았어요? 응, 아주 좋았어. 저녁에 일기를 썼다. 오늘 50년 전 그곳을 다시 찾았다. 아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짧은 순간 무언가 느낀 것 같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 사랑은 남는다.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아내가 또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번 주 내내 그랬다. 데이케어 센터에서 낮잠을 자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불안한 것이다. 당신, 잠 안 와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너도 안 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아내는 내 팔을 꽉 잡았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아내는 계속 뒤척였다. 1시간이 지나도 잠들지 못했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잠들 수 있겠나? 새벽 1시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옛날에 지원이가 아기였을 때 아내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게 기억났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다. 자장자장자장. 음치였다. 평생 노래를 못 불렀다. 학교 교사 시절에도 음악 시간만 되면 피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아내가 움직임을 멈췄다.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금붕어도 잠자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다. 은붕어도 잠잔다. 아내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아내 눈이 반짝였다. 당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응. 너 옛날에 지원이한테 불러주던 거. 내가? 응. 목소리 참 예뻤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내가 작게 따라 불렀다. 자장자장자장.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분명 노래였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는 함께 불렀다. 음이 맞지 않았다. 박자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한 곡을 다 부르고 나니 아내가 웃었다. 당신 음치예요. 알아? 평생 음치야. 그래도 좋아요. 아내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잠드는 것 같았다. 나는 또 다른 노래를 불렀다. 아내가 좋아하던 옛날 노래. 동백아가씨. 가사가 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허밍으로 대신했다. 흠흠흠흠. 아내 호흡이 완전히 고르게 변했다.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도 노래를 멈췄다. 아내를 깨울까봐. 하지만 잠들지는 않았다. 아내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준 게. 결혼 초에는 했을까? 아니, 하지 않았다. 쑥스러워서. 남자가 무슨 노래냐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고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다. 당신 어젯밤에 누가 노래 불렀어요? 내가. 정말요? 기억 안 나는데. 꿈에서 들은 것 같아요. 꿈이든 현실이든 좋았으면 됐어. 그날부터 매일 밤 자장가를 불렀다. 아내가 잠들 때까지.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일주일 후 데이케어 센터 김미영 선생님이 전화했다. 아버님, 요즘 어머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특별한 건 노래를 불러줘요. 자기 전에. 아, 그게 효과가 있는 거군요. 음악 치료가 치매 환자에게 정말 좋거든요. 계속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음악 치료라니.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냥 음치인 남편의 삐뚤삐뚤한 자장가. 하지만 아내에게는 약보다 나은 치료였다. 저녁에 일기를 썼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평생 음치라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매일 부른다. 아내가 편안해한다. 기억은 사라져도 음악은 남는다. 감정은 남는다.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늘 아침 데이케어 센터에서 김미영 선생님이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이 요즘 손을 자꾸 찾으세요. 불안해하실 때 손만 잡아드리면 금방 진정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신체 접촉이 치매 환자에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손잡기는 안정감을 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 손을 잡았다. 버스 안에서. 평소엔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결혼 45년 동안 대중교통에서 손을 잡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볼까봐.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내가 놀란 듯 나를 봤다. 왜 그래요? 그냥 잡고 싶어서. 아내가 웃었다. 수줍게. 66세 할머니가 처녀처럼. 사람들이 보는데. 보면 어때? 나는 아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굳은 살도 있었다. 45년간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학교에서 일하며 생긴 흔적들. 그 손이 사랑스러웠다. 집에 도착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서도, TV를 보면서도 아내가 궁금한 듯 물었다. 당신, 오늘 이상해요. 왜 자꾸 손잡아요? 좋잖아. 따뜻하고. 그렇긴 한데.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손을 맡겼다. 저녁 7시,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손을 잡고, 다른 부부들도 손잡고 걷고 있었다. 우리보다 젊은 부부들. 그들을 보니 부러웠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당신 피곤해요? 아내가 물었다. 내가 한숨을 쉬었나 보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요즘 힘들죠? 나 때문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마주봤다. 두 손으로 아내 손을 감쌌다. 영희야, 잘 들어. 너 때문에 힘든 거 맞아. 하지만 너 때문에 행복한 것도 맞아. 무슨 소리예요? 너랑 손잡고 걷는 이 순간. 너랑 밥 먹는 시간. 너랑 TV 보는 저녁. 그게 다 행복이야.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당신, 나 못 알아볼 날이 올 거예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아내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이 손만 잡을 수 있으면 돼. 이 손의 온기만 느낄 수 있으면 돼.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말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내 손 잡았어요. 응. 기억해? 응. 좋았어요. 나도. 내일도 잡아줄 거예요? 매일 잡아줄게. 약속? 약속. 아내가 안심한 듯 잠들었다. 나는 아내 손을 잡은 채 누워 있었다. 손을 놓으면 아내가 깰까봐.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1984년 딸 지원이가 태어난 날. 아내가 진통 중에 내 손을 꽉 잡았었다. 당신 손 놓지 마요. 그때 아내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밤새 아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다. 이제는 내가 아내 손을 놓지 않을 차례다. 다음 날부터 습관이 됐다. 어디를 가든 손을 잡는다. 집 안에서도, 산책할 때도, 버스 안에서도.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일주일 후 아내가 말했다. 당신 손 따뜻해요. 내 손도 따뜻해. 나 당신 이름 잊어버려도 이 손은 기억할 거예요. 그거면 돼. 정말요? 응. 그거면 충분해. 저녁에 일기를 썼다. 손을 잡기 시작했다. 45년 동안 쑥스러워서 잘 안 잡았는데 이제는 매일 잡는다. 아내가 안정된다. 나도 안정된다. 말이 필요 없다. 손만 잡아도 통한다. 2023년 7월 8일 토요일. 오늘 오후 2시 데이케어 센터에서 치매 가족 모임이 있었다. 김미영 선생님이 권유했다. 같은 처지의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이가 등을 떠밀었다. 아빠, 한 번만 가보세요. 센터 3층 작은 강당에 의자가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다. 10명 정도가 모였다. 모두 50-70대. 나와 비슷한 또래들이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다른 3명도 손을 들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판단 없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말하든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한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저는 김순희입니다. 남편이 치매 7년째예요. 이제 저를 완전히 못 알아봐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마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는 걸까?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우리만 이런가 싶어서. 하지만 여기 오면서 깨달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남자가 이어서 말했다. 70대 초반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아내가 5년째예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죠. 45년 함께 산 사람인데. 45년. 나와 똑같았다.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아내가 날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쳐서 짜증낼 때예요. 그러고 나면 자책하죠. 왜 내가 저랬나? 내 이야기 같았다. 나도 그랬다. 소리 지르고 후회하고 내 차례가 왔다. 목이 메었지만 말했다. 저는 이정수입니다.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받은 지 3개월 됐습니다. 아, 초보시네요. 한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악의 없는 웃음이었다. 처음이라 많이 힘드시죠? 네. 같은 질문 20번 듣고 밤에 배회하고 날 못 알아보고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 창피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김순희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끝이 안 보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작은 행복도 있어요. 작은 행복이요? 네. 남편이 웃을 때, 밥 맛있게 먹을 때, 손잡을 때. 그런 순간들. 박철수 씨가 말했다. 이정수 씨, 혼자 돌보세요? 데이케어 센터 다니고 있어요. 주 5일. 잘하셨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둘 다 쓰러져요. 나도 처음엔 고집 부렸는데 지금은 도움 많이 받아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는 울었고, 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조용히 들었다. 모두의 이야기가 달랐지만 모두의 이야기가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김순희 씨가 다가왔다. 이정수 씨, 다음 주도 오실 거죠? 글쎄요. 오세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아내가 반갑게 맞았다. 당신 어디 갔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왔어. 좋았어요? 응, 아주 좋았어. 저녁에 일기를 썼다. 오늘 치매 가족 모임에 갔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다.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다.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새벽 3시, 잠에서 깼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공황인가 싶어 심호흡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뺨은 푹 꺼졌다. 3개월 만에 5kg이 빠졌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 고요함이 무서웠다. 문득 울음이 터졌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나도 힘들어. 작게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인정했다. 힘들다고. 버틸 수 없다고. 아침 7시, 평소처럼 아내를 깨웠다. 약을 챙기고 아침을 차렸다. 데이케어 센터에 데려다 줬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데 손을 뻗을 기운도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원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3번째 받았다. 아빠,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응. 아빠, 목소리 왜 그래요? 괜찮아. 거짓말. 뭔가 있어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지원이가 도착했다. 문을 열어주러 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지원이가 들어와서 나를 봤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빠, 많이 야위셨어요. 밥 드세요? 먹어.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었어요?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났다. 아내 밥은 챙기는데 내 밥은 대충 때웠다. 어제는 뭘 먹었더라? 빵? 아니면 라면? 지원이가 냉장고를 열어봤다. 아빠, 이게 뭐예요? 상한 반찬이 가득이잖아요. 버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신 거죠. 지원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힘드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인정했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힘드세요? 모르겠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자다가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증 같은데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병원은 무슨? 난 괜찮아. 아빠, 괜찮지 않으세요? 이러다 아빠도 쓰러지면 어떡해요? 지원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같이 울었다. 아버지와 딸이 거실에서 함께 울었다. 한참 후 지원이가 말했다. 아빠도 돌봄이 필요해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엄마만 돌보시는데 아빠 자신은 안 돌보세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약도 안 챙기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맞는 말이었다. 나는 아내만 챙겼다. 내 건강은 뒷전이었다. 아빠,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야 할까? 네. 그리고 아빠도 쉬는 시간 필요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내를 어떻게? 제가 올게요. 토요일마다. 아빠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날 지원이는 냉장고를 청소하고 반찬을 해두고 빨래를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 아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지원이가 가고 난 후 일기를 썼다. 오늘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도 힘들다고. 혼자 다 할 수 없다고. 딸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돌봄자도 돌봄이 필요하다.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왔다. 지원이가 함께 갔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혈압이 올랐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만으론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5시였다. 아내가 데이케어 센터에서 돌아와 있었다. 지원이가 일찍 데려왔다고 했다. 아빠, 엄마랑 단둘이 저녁 드세요. 전 집에 갈게요. 그래, 고마워. 지원이가 가고 집에 아내와 단둘이 남았다. 조용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당신 어디 갔었어요? 아내가 물었다. 병원. 검진 받고 왔어. 아파요? 조금. 괜찮아. 저녁을 차렸다. 지원이가 해둔 미역국과 불고기. 상을 받아 마주 앉았다. 45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풍경.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밥을 먹으며 아내를 봤다. 천천히 숟가락을 뜨는 모습. 국물이 묻은 입술을 닦는 모습. 모든 게 소중했다. 영희야. 응?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뭔데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 사랑해. 아내가 멈칫했다. 놀란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내 눈이 커졌다. 그리고 웃었다. 당신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 정신 멀쩡해. 그럼 왜 갑자기? 늦었지만 해야 할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 결혼한 지 몇 년이에요? 45년. 45년 동안. 그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결혼 첫날 밤에 한 번? 아니, 그때도 못했다. 쑥스러워서. 남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생각했다. 미안해. 표현을 못했어. 바보 같으니. 아내가 눈물을 닦았다. 울고 있었다. 왜 울어? 좋아서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인데. 가슴이 아팠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니. 영희야, 내가 표현은 못했어도 마음은 늘 그랬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알아요. 당신 마음은 알아요. 1978년 봄, 청춘다방에서 널 처음 봤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1979년 결혼식 날, 네가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올 때 울 뻔했어. 정말요? 응. 지원이 낳던 날도, 네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도 늘 자랑스럽고 고마웠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해요. 당신이 누군지 잊어도 이 마음만은 기억할게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미역국이 식어갔지만 상관없었다. 당신, 응? 앞으로 자주 말해줘요. 사랑한다고. 그럴게. 매일. 약속? 약속.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또 말했다. 영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잠결에도 아내가 웃고 있었다. 저녁에 일기를 썼다. 오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45년 만에 제대로.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앞으로 매일 말할 것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해야 한다.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오늘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났다. 예전엔 알람 없이도 깼는데 요즘은 알람을 맞춰둔다. 밤에 제대로 자야 낮에 버틸 수 있으니까. 커피를 내리고 아내 약을 준비했다. 혈압약, 알츠하이머 약, 비타민. 내 당뇨약도 함께. 이제는 내 건강도 챙긴다. 지원이 말대로 돌봄자도 건강해야 돌봄이 가능하니까. 7시 아내를 깨웠다. 영희야, 일어나자. 벌써 아침이에요? 응. 오늘 센터 가는 날이야. 아, 맞다. 거기 좋아요. 친구들 있어서. 아내가 데이케어 센터를 좋아하게 됐다. 처음엔 낯설어 했는데 이제는 가는 걸 기대한다. 김미영 선생님 말로는 미술 활동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다. 8시 30분 센터에 아내를 데려다 줬다. 현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반겼다. 영희 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당신 저녁에 와요. 잊지 마요. 아니죠. 5시에 올게.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했다. 매주 토요일 루틴이다.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예전엔 이런 일을 안 했다. 아내가 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한다. 서툴지만 할만하다. 10시 치매 가족 모임에 갔다. 이제 네 번째다. 단골이 됐다. 김순희 씨가 반갑게 맞았다. 이정수 씨,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밥 잘 먹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잘하셨어요. 본인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돌봄자의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진행자가 말했다. 돌봄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면 쓰러집니다. 쉬어가면서 해야 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경험으로 아는 이야기였다. 정우의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지원이가 해둔 밑반찬과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다. 익숙해졌다. 오후 3시 산책을 나갔다. 혼자.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3개월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 처음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힘들지만 살만하다. 아내도 나도 웃을 수 있다. 오후 5시 센터에 아내를 데리러 갔다. 아내가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왔다. 당신 이거 봐요. 내가 그렸어요. 꽃 그림이었다. 색연필로 그린 서툰 그림. 하지만 예뻤다. 잘 그렸네. 집에 가서 액자에 넣자. 정말요? 이거 액자에 넣을 만해요? 당연하지. 우리 영희가 그린 건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내 팔을 꼈다. 당신 오늘 뭐 했어요? 청소하고 친구들 만나고 산책했어. 혼자요? 응. 외롭지 않았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했어. 그걸 몰랐던 거야. 저녁 7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아내가 맛있게 먹었다. 당신 요리 실력 늘었어요. 매일 하니까. 고마워요. 뭐가? 다 고마워요. 밤 10시 잠들기 전 아내에게 말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이제는 매일 하는 말이다. 쑥스럽지 않다. 자연스럽다. 일기를 썼다.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다. 도움을 받고 쉬기도 하고 내 시간도 갖는다.
완벽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하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 하루가 된다.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늘 아침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아내가 침실에서 나오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정수야. 심장이 멎었다. 내 이름을. 한 달 만에 처음이었다. 요즘엔 당신이라고만 했는데. 응?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 아니에요? 아니었다. 결혼기념일은 10월 15일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결혼기념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기억한 게 놀라웠다. 맞아.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그럼 왜 시켜요? 당신이랑 둘이서. 45년 만에 아내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다. 오후 2시, 아파트 근처 한식당에 갔다. 아내가 좋아하던 곳. 조용하고 음식이 맛있는 곳. 아내가 메뉴판을 보더니 주문했다. 된장찌개 주세요. 당신은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맞았다.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했다. 작은 거지만 엄청난 기적이었다. 잘 기억했네. 당연하죠. 45년 같이 산 사람인데. 식사 중에 아내가 또 말했다. 정수야, 우리 처음 만난 데 어디였죠? 청춘다방. 맞다. 거기서 레몬차 마셨죠? 응, 기억나? 어렴풋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완벽한 기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거면 충분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길을 멈췄다. 여기, 우리 집 맞아요? 다시 잊었다. 아침엔 내 이름을 기억했는데, 저녁엔 집을 잊었다. 치매는 그런 병이다. 출렁출렁, 파도처럼. 맞아. 우리 집이야. 20년 넘게 산 집. 그렇구나.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일주일 후 또 다른 기적이 있었다. 지원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10살 민준이, 8살 서연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지원이가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민준이가 할머니, 저번에 해주신 주먹밥 또 먹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아내 얼굴이 환해졌다. 주먹밥? 내가 해줬어? 네. 참치랑 김 넣어서요. 완전 맛있었어요. 아내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더니 참치캔을 꺼냈다. 김도 꺼냈다. 그리고 밥을 담아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숨죽이고 지켜봤다. 지원이도 아이들도. 10분 후 아내가 주먹밥을 들고 나왔다. 자, 먹어봐. 민준이가 한 입 베어 물었다. 와, 할머니, 이거예요. 이 맛. 아내가 웃었다. 뿌듯한 얼굴이었다. 그날 지원이가 나에게 말했다. 아빠, 엄마가 손주 얼굴은 몰라도 주먹밥 만드는 건 기억하시네요. 그래. 기억은 이상해. 중요한 걸 잊고 사소한 걸 기억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소한 걸 잊고 중요한 걸 기억하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는 남아있어요. 엄마 안에. 응, 남아있어. 또 일주일 후 밤 10시쯤이었다. TV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다. 1970년대 가요. 님은 먼 곳에. 아내가 갑자기 따라 불렀다. 님은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가사를 다 기억했다. 한 소절도 틀리지 않고. 영희야, 이 노래 기억나? 응.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기억은 생생했다. 엄마 목소리가 참 예뻤어요.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운 눈물. 나는 아내를 안아줬다. 아내도 나를 안았다. 저녁에 일기를 썼다. 작은 기적들이 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먹밥을 만드는 순간, 옛날 노래를 부르는 순간. 완벽한 기억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는 남아있다. 사랑은 남아있다. 2023년 9월 2일 토요일. 오늘 지원이가 아침 일찍 왔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아빠,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있을게요. 아빠는 쉬세요. 무슨 소리야? 토요일인데 집에서 쉬어야지. 아빠가 더 쉬셔야죠.
제가 엄마 돌볼게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배웠다. 도움을 받는 것도 배려라는 걸. 고맙다. 지원이는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아빠, 냉장고 정리 좀 할게요. 그래, 맘대로 해. 나는 소파에 앉아 지원이를 봤다. 부엌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린 시절과 달랐다. 이제 40살. 두 아이 엄마. 어른이 됐다. 오전 10시 아내가 일어났다. 지원이가 아침을 차려줬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지원이? 왜 여기 있어? 엄마 보러 왔죠. 그래, 우리 딸.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딸을 알아봤다. 식사 후 지원이가 아내를 거실로 모시고 함께 옛날 사진을 봤다. 결혼 앨범, 지원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엄마 여기 봐요. 제가 돌 때 사진이에요. 어머, 이게 너야? 이렇게 작았구나. 엄마가 직접 돌잔치 음식 다 하셨대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내가? 정말? 네. 아빠 말로는 사흘밤을 새우셨대요. 아내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기억나지 않지만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지원이가 나를 불렀다. 아빠, 잠깐 나와보세요. 베란다로 나갔다. 지연이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왜?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신지. 하루만 엄마 돌봐도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매일. 지원이가 울먹였다. 괜찮아. 네가 뭘 몰라. 저는 요양원 보내라고만 했잖아요. 아빠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편한 대로. 아니야. 넌 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솔직히 제 편한 거 생각했어요. 매일 전화 받고 달려오고 그게 힘들었어요. 나는 딸의 어깨를 잡았다. 지원아, 그게 당연한 거야. 너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족이 있잖아. 부모 걱정하느라 내 삶을 희생할 순 없어. 하지만 아빠도 젊었을 때 그랬어.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는 게 버거웠어. 사실 도망치고 싶었어. 지원이가 눈을 크게 떴다. 아빠가요? 응. 아빠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후회 없을 만큼은 했어.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엄마를 집에서 돌보시는지. 왜? 그게 아빠의 사랑이니까요.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라 아빠는 그냥 엄마랑 함께 있고 싶으신 거죠. 나는 미소 지었다. 딸이 이해했다. 맞아. 힘들어도 함께 있고 싶어.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아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2번. 아빠 좀 쉬시게. 내 생활이 있잖아. 저도 제 엄마예요. 당연히 돌봐야죠. 저녁 6시, 지원이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다. 아빠, 존경해요.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지원이가 가고 난 후 아내가 물었다. 당신, 지원이가 뭐래요? 존경한데. 당연하죠. 당신 멋있잖아요. 나는 웃었다. 멋있다니. 그냥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저녁에 일기를 썼다. 오늘 딸이 이해했다. 내 선택을, 내 마음을. 완벽한 아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다. 그거면 충분하다.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아내와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아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맛있네요. 응. 오늘 잘 탔어. 당신이 탔어요? 응. 매일 타잖아. 그랬구나. 아내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전 10시 함께 장을 보러 갔다. 동네 마트. 손을 잡고 걸었다. 아내가 과일 코너에서 멈췄다. 사과 살까요? 그래. 네가 좋아하잖아. 내가 사과 좋아해요?
응, 평생 좋아했어. 아내가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향이 좋네요. 맞아. 좋은 거 골랐어.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아내가 내 팔을 꼈다.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당신 나 좋아해요? 갑자기 물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다. 부끄러웠지만 대답했다. 미친 듯이 좋아해. 아내가 웃었다. 20살 처녀처럼. 점심은 집에서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단순한 메뉴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다. 당신, 이거 당신이 끓였어요? 응, 맛있어요. 정말? 응, 우리 남편 요리 잘하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오후 3시 함께 낮잠을 잤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깨어났을 때 사시였다. 아내가 먼저 일어나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뭐 봐? 저 나무요.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어요. 가을이니까. 예쁘네요. 응, 예뻐. 우리는 함께 창밖을 봤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저녁 6시,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아내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내가 매일 밤 불러주는 노래. 아내가 기억했다.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노래가 좋아요. 나도 좋아. 당신 음치인데? 알아. 그래도 좋아.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함께 불렀다. 음이 맞지 않았다. 박자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저녁 8시, 함께 TV를 봤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 아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피곤해요? 아니, 편해서 그래요. 그래? 응, 당신 옆이 제일 편해요. 나도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흰 머리가 많이 섞였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말했다. 당신, 오늘 행복했어요. 나도. 내일도 행복할까요? 응, 내일도 모레도. 약속해요? 약속해. 아내가 잠들었다. 나는 아내를 보며 생각했다. 행복이 뭘까? 거창한 게 아니었다. 함께 커피 마시고, 장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TV 보고 잠드는 것. 이게 행복이었다. 저녁에 일기를 썼다.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특별했다. 우리만의 행복이다. 2023년 12월 24일 일요일. 첫 일기를 쓴 지 8개월이 지났다. 공책이 3권째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쓴다. 이제는 습관이 됐다. 쓰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지원이네 가족이 왔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아내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다. 누군지는 몰라도 반가워했다. 어머, 예쁜 아이들이네. 누구예요?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손주. 손주. 내게 손주가 있어? 지원이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이제는 익숙하다. 아내는 손주 얼굴을 잊어도 손주들이 좋아하는 주먹밥 만드는 건 기억한다. 기억은 그런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지연이가 준비한 치킨과 케이크. 아내가 치킨을 맛있게 먹었다. 이거 맛있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온 거예요, 엄마. 그렇구나. 식사 후 민수가 기타를 가져왔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내가 노래를 따라 불렀다. 가사를 다 기억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운 노래. 60년 전 기억이 생생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내가 제일 크게 불렀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밤 10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 둘만 남았다.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만 반짝였다. 당신, 오늘 즐거웠어요? 아내가 물었다. 응. 너는? 응. 좋은 사람들이 왔었나 봐요. 우리 가족이야. 딸이랑 사위, 손주들. 그랬구나. 다들 착하네요.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당신은 누구예요?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 올 줄 알았다. 이 질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요? 응. 아주 많이. 왜요? 당신이 당신이니까.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손이 따뜻해요. 내 손도 따뜻해.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같아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나도 당신이 좋아. 나도 당신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트리 불빛을 봤다. 말없이 오래도록. 침대에 눕기 전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줬다. 자장 자장 자장. 아내가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꺼냈다. 2023년 12월 24일 일요일. 오늘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내 이름을 잊었다. 내가 누군지도 잊었다. 하지만 괜찮다. 아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아내를 기억한다. 1978년 봄, 청춘다방에서의 첫 만남을, 1979년 가을, 작은 교회에서의 결혼식을, 1984년 딸 지원이를 낳던 날을, 45년간의 모든 순간을, 아내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져도 내 기억 속에서 아내는 영원히 살아있다. 의사가 말했다. 2-3년이라고.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1년? 2년?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올 것이고 모레도 올 것이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내를 돌보기로 선택하는 것. 힘들어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아내가 나를 못 알아봐도 나는 매일 선택할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기로. 내일도 커피를 내릴 것이다. 약을 챙길 것이다. 손을 잡을 것이다.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그리고 일기를 쓸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정수. 펜을 놓았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였다. 침대로 돌아가 아내 옆에 누웠다. 아내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사랑해, 영희야.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손을 꽉 쥐었다. 본능적으로. 나도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오늘도 쓰는 일기. 내일도 쓸 일기.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끝. 이 작품이 많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